쌤의 의료법 읽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하루 10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읽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2일차 내용까지 해서 법 7조 내용까지 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8조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용을 보게 되면 면허의 등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사 등의 면허에 관한 면허를 할 때 그 종류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대한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장관이 발급해주는 면허증을 받는다. 이런 문제들이 자주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 2항에 관한 내용보다는 1항에 대한 내용이 한 번씩 시험 문제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 구조는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아무래도 중요하죠. 자, 어디까지를 무면허로 볼 거냐, 인정할 거냐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봐야 되니까. 자,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자, 그러니까 의료기사 등이니까 6+2, 의료기사 6, 의료기사 등 2 이렇게 해서 6+2는 그들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그들의 업무를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고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실습과정 중에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않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의무화되어 있는 현장 실습이라는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나가게 되는 현장 실습을 하는 과정 중에서는 여러분이 면허가 없다 하더라도 그거는 괜찮다, 인정해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의료기사 등이 아니면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기사가 아닌 안경사가 아닌데 안경사라는 이름을 쓰면 안 된다. 내가 물리치료사가 아닌데 물리치료사라는 이름을 직업을 이름을 써도 안 된다 이런 내용이죠. 자, 그다음에 타인에게 면허를 빌려주지 못한다. 자, 그다음에 누구든지 면허를 대여 받아서도 안 되고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무면허자 업무 금지 내용은 의료법이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든 전부 다 거의 최고 벌칙에 해당하는 내용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다라는 것들 좀 기억하시고요. 절대 내가 면허도 없이 일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실습을 제외하면 일하는 거 안 되고 명칭 사용해도 안 되고 면허 대여해줘도 안 되고 대여 받으려고 해도 안 되고 알선해줘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비밀 누설 금지입니다. 자, 이거는 38회 국가고시에 이 내용이 한번 문제로 나오긴 했었는데 이 법 또는 이 법이라고 하면 이거죠. 다른 법령, 보통 이거는 의료법에 보통 개인정보보호법 이런 걸로 들어가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걸로 해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벌칙이 큰 벌칙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업무상 규정된 경우라는 말은 보통 어떤 규정이 있냐면 사건 사고에 연루되어서 검사가 정식 공고문을 가지고 협조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경우를 제외하면 비밀 누설을 하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의외로 안경사들이 요 개인정보에 대해서 좀 둔감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고객들이 이것에 대해서 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예전보다 안경원에서 습득하는 개인정보도 확실히 작기도 하고요. 줄어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관리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부분 체크해 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실태 등의 신고입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와요. 의료기사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이 2026년 39회 면허를 쳐서 2027년도에 면허를 받잖아요. 면허를 받죠. 발표가 27년도에 나지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2027년도는 해당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3년 후부터 3년마다 그러니까 여기를 포함 2027, 27, 28, 29 그럼 29년도에 여러분들은 신고하시면 되는데 여기 27년도는 보수교육은 면제됩니다. 보수교육은 면제되고요. 첫 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하고 있다면 이 두 해는 보수교육을 받아서 그 서류와 함께 실태 및 신고를 해야지만 여러분들의 안경사 면허증 자격 유지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 잘 나와요. 3년마다 실태와 취업 상황을 누구한테?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자, 그리고 장관은 20조 뒤에 나오겠지만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신고에 대해서는 반려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유예 대상자나 면제 대상자여서 안 받았다고 하면 내가 면제나 유예 대상자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수교육을 받은 서류 또는 내가 안 받아도 되는 서류를 어떻게든 증명을 해야지만 이 신고를 받아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를 다 우편이나 수기로 하면 너무 힘드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1항에 따른 신고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고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지금 되어 있죠. 지금 그 안경사 협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실태 및 신고, 면허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연동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필요한 서류 첨부해가지고 신고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다 잘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11조 내용에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요 3년마다 그리고 누구한테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전자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반려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내용 잘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시행령과 그 아래 있는 시행규칙 내용을 하나씩 좀 보게 되면 실태 등의 신고, 시행령 좀 더 디테일하게 보겠다라는 거죠. 면허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한테 신고해야 된다. 자, 다만 각 호의 어느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른 날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에 신고하시면 된다. 그래서 내가 20년도에 면허를 받았는데 내가 불이익일로 24년도에 25년도에 중간에 취소됐다가 얘를 재발급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1년, 26년 2년, 27년 3년 이렇게 돼서 재발급을 받은 경우는 받은 날부터 3년에 12월 31일까지니까 27년 12월 31일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재발급을 취소됐다 다시 받으면
그때가 이제 세면허잖아요. 그래서 세면허를 받은 날이 실제 개시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자 내용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게 되면 자 8조에 따라서 실태와 취업상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실태 신고서를 하고 그 다음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서 중앙의 장 우리는 안경사는 안경사협회장이겠죠. 제출하면 돼요. 그러니까 장관한테 신고하는 거지만 장관이 이를 모두 다 그 많은 면허 이 사람들을 다 상대할 수 없으니까 중앙의 장이 다 취합을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장관한테 보고를 하는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첨부해야 되는 서류로는 보수교육 이수증 자, 그 다음에 내가 보수교육을 면제 또는 유예를 받았다면 그 확인서 둘 중에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6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아서 유예가 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 그거 내는 내역서도 같이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월급을 받지 않고 일을 안 했다라는 걸 증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신고서를 제출받은 중앙의 장은 신고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을 해서 이수증이 맞는 건지 또는 면제 유예 명단이랑 똑같은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확인한 다음에 중앙의 장은 신고 내용과 결과를 분기별로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되죠. 자, 그리고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 등은 지체 없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그 면허 효력이 정지된 의료기사 등에게 문서를 하나 발송하게 되죠. 이래서 너의 자격 정지 효력이 정지되어 있으니 이 신청 이거 확인해라 라고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면허 신고할 때도 필요한 서류들이 있다. 그 다음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또는 일을 안 하고 있다고 했을 때도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운전을 안 해도 운전면허 갱신하잖아요. 갱신하는 것처럼 이 면허 좀 더 꾸준하게 갱신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류들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오늘은 내용 정리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하루에 많은 내용을 보는 건 아니고 조금씩 잘라서 볼 테니까 하루에 조금의 시간을 투자해서 꾸준하게 보시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공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참 잘하셨습니다. 자, 안경사 국가고시 공부는 복쌤 그리고 복쌤 커뮤니티와 함께 카페, 공부방, 단톡방, 그 다음에 안경사 최종 모의고사 문제집까지 다 출간되어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하시면서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여름방학 특강 7월 초에 시작을 하니까 지금 아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 영상 보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주말반, 평일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시간과 돈을 조금 투자하셔가지고 내가 방학 동안 국가고시에 대한 공부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함께 하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